자,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이제 2017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36번이에요. 36번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잘 안 다뤘었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수능 문제고 EBS 연계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EBS 연계가 올해부터는 안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EBS 연계가 나왔어도 순서나 문장 넣기는 오히려 오답률 높아요. 잘 푼 기억 같다 푸니까. 자, 그럼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률이 그래도 72%니까 굉장히 쉽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자, 흥미롭게도 포인트가 이제 being observed.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원래 observe니까 보는 거잖아.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죠. 그죠? 지켜봐지는 거.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상이한 효과를 미친대요. 뭐에 있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렇고 어떤 경우에 이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가 된대요. 심지어는 뭐 할 정도로까지? non-existence. 아예 존재하지 않은 정도로까지야. 내가 뭐 하긴 한 거야? 뭐 이런 정도까지 아예 이 퍼포먼스가 감소가 된대요. 자, 됐어, 여기까지는. 두 번째, 여기야, 여기. 자,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스테이지 프라이트, 무대 공포증이래요. 근데 이 단어 몰라도 뒤에 설명해주고 있잖아. 뭐라고? 대중들 앞에서 퍼포먼스, 공연할 때의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게 무대 공포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대 공포증이 바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업무 수행이 떨어지는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거 다음에 연결될 거 A번 같습니다. 자, so는 뭐 나왔으니까 A번이긴 하지만 동그라미 쳐놓고 in과 딱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결과 무대 공포증이야. 그 결과 네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 끝났죠, 그죠? 갑자기 무대 공포증 얘기하는데 갑자기 스포츠가 왜 나와? 맞아? 상황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그래서 A번은 X고, 자, B번을 갔더니 많은 사례들이 있대. 잘 알려진 배우에 대한 잠깐만, 무대 공포증 얘기 나왔으니까 배우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뒤에는 이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돼? 이 배우가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 되는 거지. 중년, 자, 미드 커리어니까는 뭡니까? 경력도 한 중간 정도 된 거야. 자, 스테이지, 우리 디벨롭 다음에 병이 나오면 어떤 병에 걸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무대 공포증에 걸린, 그죠? 그래서 전혀 공연을, 연기를 할 수 없었던 잘 알려진 배우들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B번은 자연스럽게 무대 공포증을 받아서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C번을 갔습니다. C번을 갔더니 일반적인 규칙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일반화를 시켜주려면 뭐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주는 거잖아. 지금 무대 공포증 하나 딱 던져놓고 나서 일반적인 규칙은 안 되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꼬아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C번도 뭔가 갑자기 일반적인 규칙이 왜 나와? 자, 그러니까 다 B로 잡았어야 돼.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남이 나를 지켜봤을 때 완전히 극단적으로 내 업무 수행이 줄어드는 경우, 무대 공포증에 대한 얘기가 된 거야. 평소에는 잘하다가 누가 나를 지켜보면 공포증이 생겨서 전혀 못하는 경우잖아. 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성과를 향상시켜주는 경우래. 반대의 경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경우겠어? 그냥 당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내가 당구를 처음 배워서 이제 큐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자리가 없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 딱 서 있어. 그럼 내가 이제 되게 못 치는데 괜히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치던 것도 더 삑살 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당구 한 500 정도 돼. 예술구도 치고 뭐 쓰리쿠션 엄청 잘 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좀 보여줄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더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업무 성과, 수행을 갖다가 향상시켜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whatever it might be, 그게 무엇이든 더 잘하더라. 더 잘하더라. 분사구문이에요. 콤마 다음에 ing인데 주체가 틀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람들은 더 잘하더라. 그게 무엇이든. 뭐 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더 잘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B번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A번으로 가나요? 그러면 A번은 내가 아까 인과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세요. 누가 지켜보면 나는 더 잘하더라. 그 결과 네가 새로운 스포츠를 갖다가 배울 때는 혼자 시작하는 게 좋아.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지켜볼 때 더 잘하면 그 결과 나는 뭐야?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더 잘한다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C번으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지켜봤을 때 그 업무 수행이 떨어지는 무대공포증 얘기에다가 반대로 누가 나를 지켜봤을 때 오히려 수행이 올라가는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처음 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거 그것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은 오히려 수행을 줄여요. 그죠? 떨어뜨리고. 자, 반면에 누군가가 지켜보는 거 뭐 하는 동안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 근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거나 연습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지켜보면 오히려 성과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 결과 만약 네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고 네가 아주 능숙하다면 그럴 때는 청중들 앞에서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니까 뭐 정답을 우리가 충분히 B, C, A로 갈 수가 있겠어. 그치? 맞췄니? 이 정도는 좀 맞춰줘야 돼. 이제까지 했던 문제로 따지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도 없었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18번도 여전히 어렵죠. 문장 넣기. 단서가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잘 봐봐.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나는 정말 강력한 단서 하나 찾고 갔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단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오늘 프린트도 나눠줬지만 연결사의 특성은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문법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들 그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지시사라든지 더 플러스 명사라든지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서치 명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자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일단 this라고 하는 지시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난 이거예요. 그 은행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은행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도 은행이 한 2개 이상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은행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은행이 아니라 더 명사 나왔잖아요. 그럼 그 은행들 그랬으니까 앞에는 은행이 무조건 복수로 2개 이상 나와 있어야 그 은행들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딱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this보다 더 강력한 단서잖아. 그럼 해석을 해볼게. net effect 이런 거는 얘들아 애우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net이란 단어를 몰랐다고 한다면 애울 때 net effect 이렇게 같이 애우세요. 최종 결과. 단어처럼 애우세요.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사회 경제적인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net effect.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도 무조건 모르는 단어 찾아서 애우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요 단어 때문에 막혔다, 요 단어 때문에 정답에 지장을 줬다 그러면 애우시고 이 단어가 정답 잡는데 지장 안 줬다 그러면 안 애워도 된단 말이야. 당장은. 자, net이란 단어가 순이란 뜻도 있고 최종이란 뜻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의 최종 결과는 비록 콤마콤마 잡아볼게요. 비록 고객들한테는 이익이 됐지만 그 은행들은 로스트아웃, 손실을 입었대요. 그렇죠? 그들의 비용이 증가했지만 전체 고객의 수는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손실을 입었대요. 뭐 됐어요. 우리는 앞에 무조건 은행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얘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최소한 은행도 2개 이상의 은행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시면 18번은 그냥 푸는 거예요. 정답률이 43%인데. 가볼게요. 자, 성숙한 시장에서 대충 해석해도 되겠죠? 시장이 무르익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브레이크스루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뜻이 뭐지?
획기적인 발전.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lead to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lead to 명사,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요한 변화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그것도 경쟁적인 위치에 있어서, 자, 어떤 경쟁적인 위치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and 다음에 to가 나왔으니까 병렬돼 있죠. lead to에. 또 하나는 시장의 성장이 아주, 그죠? 다시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묶여야 되겠죠. 자, 경쟁적인 위치 혹은 시장의 성장. 자, 경쟁적인 위치에서의 주요한 변화나 아니면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전은 드물대요. 이걸 내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획기적인 발전은 드물다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러프하게 가야 되니까. 자, 이것 때문에, 자, 앞문장 받았죠? 이것 때문에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랬어요. 저 제로섬 게임이 뭔지 모르는데요. 뒤에 나오잖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at the expense of, 희생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고 요 놈이 있는데 내가 플러스 3을 얻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제로섬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야. 그게 제로섬 게임이야. 근데 중요하지 않아. 획기적인 발전은 드물어.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이 드물기 때문에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야 까진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역접이 틀어졌지. 자, where가 선생님이 문장 맨 앞에 나왔을 경우에는 부사처럼 뭐뭐한 경우에 이렇게도 많이 해석된다고 그랬으니까 경쟁의 정도가 특히 심한 경우에, 자, where가 부사절로 쓰면 뭐뭐인 경우에로 해석하는 거야. 경쟁의 정도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 아주 빠르게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 있대. 아, 그럼 일단 이 글은 네거티브 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선생님이 요거 애우라고 했었지. 대답에 in이 붙으면 이거 하나의 접속사처럼 어떻게 쓰라고 그랬지? 뭐뭐라는 점에서. 맞잖아. 자, 뭐라는 점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추가적인 비용에 faced, 직면한다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 있대요. 자, 봐봐. 제로섬 게임은 내가 3점을 얻으면 너는 마이너스 3점이야. 근데 네거티브 썸 게임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사를 깎아먹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더 할인해. 얘가 뭐야, 얘네 할인하잖아. 우리도 더 할인해. 할인해. 그럼 뭐야? 소비자는 좋지만 지들은 서로 망하는 거잖아. 누구도 이익이 없는 거잖아. 그게 네거티브 썸 게임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모두가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자꾸 지사를 깎아먹으니까. 자, 그렇게 몰라도 어쨌든 내용상 역접을 틀어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 있어까지 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은행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은행 얘기 나오는 것부터 들어가야지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의 한 예로서, 자, 은행 등장하네. 뭐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주요 하이스트리트 은행들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얘는 뭐야? 은행 하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은행 하나. 우리는 그 은행들이기 때문에 은행이 2개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 은행들 중 한 곳이 try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니까 경쟁적인 이점을 gain, 얻으려고 애를 썼어. 뭐 함으로써? 토요일날 아침에 문을 열므로써. 맞잖아. 우리 토요일날 문 안 열잖아. 근데 토요일날 문을 열어. 그러면 평일날 못 갔던 사람들이 글로 가겠지. 그러면 되게 경쟁적인 우위를 얻을 수 있겠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넘버러브는 무조건 맨이니까 많은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였어. 어떤 고객들을? 이 전통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은행의 오픈 시간이 컨스트레인, 하나의 제약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점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였어. 답을 4번에 넣을 수가 없지. 그 은행들 없잖아. 더 뱅크가 아니잖아. 더 뱅크스잖아. 그 은행들이 되려면 여기는 지금 한 곳만 나와 있단 말이야. 경쟁업체 한 곳만. 그러니까 4번에 못 넣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그런데 고객의 손실에 직면하게 된 그 경쟁 상대가, 그럼 뭐야? 또 하나의 은행이 등장을 한 거잖아. 그 경쟁 상대가 뭐 함으로써 반응을 한 거야?
또한 토요일날 문을 열므로써 반응을 한 거야. 같이 토요일날 열어버려.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토요일날 문을 열면 전기세 들어가, 직원 월급 들어가. 근데 결국은 그 은행에 원래 왔었던 사람, 와야 될 사람들이 나눠 먹기식이 될 거잖아. 그냥 주말에 온 것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한테 이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5번밖에 될 수가 없네. 자, 이렇게 경쟁 상대도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것의 최종 결과는 고객들은 좋아. 토요일날도 막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은행들, 첫 번째 은행과 경쟁 상대 그 은행 이렇게 복수를 받아서 그 은행들은 어쨌든 손실이야. 자,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입증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정말 딱 완성된 글이지. 이 정도는 맞춰야지. 앞에서 했던 문제랑은 조금 어휘도 괜찮고 해석도 좀 되고 논리도 좀 확실하고 단서도 있잖아. 맞지 않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맞지? 나 열심히 하는 거 느껴지니? 나만? 니들 복습해야 돼. 복습할 때 제발 단어 찾고 해석하는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고